참모차장을 지내셨고요. 저는 레바논 대사, 이 베르트 대사 하실 때 여러 가지 일화를 많이 남긴 아주 훌륭한 대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회공 공동체협의회 총재로 현재 계시고, 오늘 강의하실 주제는 푸른 창공에서 배운 소통 리더십입니다. 이어가신 분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셜 문화대학에서 이렇게 정말 멋지고 활기가 넘치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에서 100일 동안 살다 온 이영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소통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혹시 저녁들 다 드시고 오셨나요? 못 드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식사를,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밥과 공기 이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소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제목은 푸른 창공에서 배운 소통 리더십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푸른 창공에서 소통을 배우느냐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푸른 하늘에서 배운 소통 리더십을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두 가지, 이 공군 참모차장을 2007년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주레바논 대사를 작년 9월까지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박우현 교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아까 소개한 대로 사회공헌 공동체협의회 지금 총재를 맡아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통 리더십에 관한 키워드는 4가지를 정했습니다. 소통, 그리고 선택과 집중, 연습,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100일 동안 하늘에서 살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33년 반 동안 공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서 33년 반 동안 전투조종사로서 공군 영공방 임무로 수행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2007년도 8월 말에 전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늘 그러면, 특히 가을 하늘이 맑잖아요. 하늘 그러면 저희 조종사들은 우리의 일터고 또 싸움터입니다. 또 아울러서 하늘 그러면 우리 조종사들이 에이스가 되기 위한 꿈을 펼치는 무한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배우는 아주 소중한 그런 교육장소가 된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오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전투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조종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 포켓이 많은 옷이 조종복이죠. 그런데 실제로 조종사들이 또 화장실에 가면 가장 불편한 옷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원피스가 돼가지고 내리면은 상당히 불편하게 돼서, 선배로서 이제 나중에 어떤 좋은 묘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렇게 나가면 가장 먼저 자기 전투기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고요? 가서 이렇게 비행 탑승하기 전에 전체 비행
비행기를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 점검은 조종사가 합니다. 항상 정비사들이 다 해놓은 그 비행기를 마지막 그 점검하는 아이템들인데 그 비행기를 점검하면서 비행기하고 무언의 소통을 합니다. 무슨 소통이겠어요? 안전하게 오늘 비행도 이렇게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전투기 아니라도 여기 타면서 이 비행기, 이 거대한 비행기가 어떻게 뜨겠느냐 이론적으로야 다 우리 역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죠. 그러나 항상 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죠. 이게 뜰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죠. 전투기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이 점검하면서 어차피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오늘 제대로 이게 뜰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종 장갑이죠. 조종 장갑으로 비행기를 쓰다듬기도 하고 간절한 염원을 안전병에 대한 염원을 실어보냅니다. 이게 비행기와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죠. 다음으로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통제실과의 소통인데요. 우리 김포나 인천공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높은 관제탑을 보실 텐데요. 이 관제탑 말고도 이제 GCA라고 지상 접근 관제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날씨가 나쁠 때 이 레이더로 이렇게 접근을 시켜주는 그런 관제소인데요. 이 통제실과 소통이 잘못됨으로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꽤 몇 년 됐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쪽에서 큰 비행장에서 지상의 그 유도로에서 발주하는 비행기하고 착륙하는 비행기가 서로 지시가 잘못되었고 충돌을 해서 엄청나게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제실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과의 소통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전투조종사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가장 필수적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객기는 편대병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비행기 한 대가 떠서 자기 목표 공항에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전투조종사들은 편대비행이 전부고 거의 혼자 하는 단독 비행은 거의 없습니다. 편대를 구성하는데요. 대개 편대는 2대부터 3대, 4대, 5대, 7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거는 국기편대입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쯤 되는데요. 우리 그 국군날 행사 때 9대가 이 서울 그 5.16 광장이죠. 지금 여의도 그 공원인데 그쪽 상공을 이렇게 비행해서 축하 비행했던 그런 기억인데 그게 국기편대 중에 가장 어려운 데 위치해서 제가 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대를 구성해서 할 때는 소통이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하죠. 소통을 잘못하면 전체 9대가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그 동료들 간에 정말 눈만 이렇게 윙크를 해도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 정도로 서로 평소에 그렇게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무 성공도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비행 안전도 소통을 잘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숫자일까요? 비행 시간. 제가 2300시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300시간의 그 총 비행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2300시간이기 때문에 한 96일 정도 하늘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비행 시간입니다. 우리 통상 저희 동기생들은 많이 탄 사람은 3000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2년 1개월 동안 서울연대 제가 독일 대사관에 무관부에 파견 근무를 해서 비행을 한 4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600시간이 우리 동기생보다 좀 적죠. 2300시간을 여기다 적은 이유는 2300시간 동안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소통에 관한 이런 공중에서 또 푸른 상공에서 소통에 관한 연습과 노력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통의 일반적인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소통 점에 밥이나 공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중에 소통이 뭐냐 그러니까 소통은 숨이요 호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통이 없으면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당 간에도 그렇고 또 뭐 권력과 국민 간의 갈등 또 심지어는 개인 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그 상대방을 알 수 있고 또 소통을 통해서 정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70%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기본적인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서로 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래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읽는데 가장 좀 뒤처져 있다 이런 게 아마 우리 정치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정치권에서도 요즘은 소통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언론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차기 대통령의 그 덕목의 1순위가 뭐냐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19세에서 29세 응답자 중에 52.8%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었죠. 그만큼 소통은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의 시작은 뭐냐? 소통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니까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을 현미경을 써서까지라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찾아봐도 얼굴에 오로지 입이라는 건 단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귀는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 들으라는 우리 조물주의 거룩한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듣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아마 토크쇼의 여왕인 그 오프라 윈프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은 우리가 소통의 대가, 아까 뭐 소통의 달인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근데 1시간짜리 토크쇼를 하면 이분은 자기가 하는 얘기는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결이 말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경영인과 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65.4%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의 46%가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 100분율로 100점 만점에 하면 몇 점이나 될까요? 우리 지금 각 기업들의 그 소통 지수가 혹시 대략 퍼센티지 보면서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대략 54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50점은 넘었습니다만은 소통이 그렇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소셜문화대학의 SNS의 달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SNS 소통은 최근에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소통, SNS 소통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SNS 소통에 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지금 사용자들이 10억이라고 돼 있고요. 세계적으로 트위터가 5억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소통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09년부터 레바논의 대사로
가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그때 처음으로 2009년도에 좀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편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페이스북을 가입해가지고 왜 가입하게 됐냐면 외교통상부에서 그 해에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Public Diplomacy.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외교관들이 외교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퍼블릭 디플로마시가 나온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 국민 모두가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사외교, 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기 모든 대학에 오신 분들도 다 해외에 나가면 다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원에서 하는 외교가 이제 공공외교인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레바논 국민들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가 우리 한국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및 레바논 깜짝 생각이 지금 잊혀버립니다. 죄송합니다. 헬로 레바논 미트 코리아 이 스페셜 코너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초기에 한 103명 정도가 레바논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스페셜 코너에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하는 올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을 아끼고 사랑하게 만든 그런 특별한 일도 제가 했습니다. 또 군대에 있을 때는 요즘 IT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의 영상편지 해가지고 우리 장병들한테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영상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하 부대에 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또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남부전투사령부에서 만들고 제가 수리스타드에서는 이제 교육사령관이었는데 교육사령부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고로 된 겁니다만은 매주 하나 내지 두 개를 만들어서 실제로 장병들한테 이렇게 이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 그냥 오늘 넘어가는데요. 참 아름다운 손,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글들을 손이 하는 우리 중요한 내용, 기능 이런 것들을 아주 아름다운 글 수집하고 그 다음에 감성이 넘치는 그런 음악,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나가 한 10초만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동영상이나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만드는데 제가 남부전사령부가 이제 초대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 장병들이 한 9천여 명 됐는데요. 어떤 좋은 그런 이 영상 편지가 하면 뭐 3천 명 이상이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소속감 이런 데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그 안에를 바로 저기를 해드리겠으면 됩니다. 넘어가고. 네. 네. 이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저게 빨랫줄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빨랫줄 버전이라 했고 매번 바뀌었어요. 뭐 50개 이전에 만들면 50개 버전이 다 바뀌었습니다. 만드는 제작도. 그래서 상당히 밖에서 와가지고도 대단히 좀 필요하다 자기들도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끝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고
아래 있어요. 아래 부분에 있잖아요. 네, 됐어요. 거꾸로 가. 네. 제가 이제 대사를 2년 반 동안 했는데, 특히 국가와 국가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외교 업무 중에서는. 저희가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상당히 이제 열심히, 시리아도 제가 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IOC 위원들을 열심히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국과 레바논의 수교 30주년이 201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국하던 해였는데요. 30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로 레바논 미트 코리아라는 그런 이름 하에 우리나라에서 사물놀이, 그 다음에 비보이 팀, 뭐 이런 팀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레바논 팀과 합동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우리 뭐 K-팝이 상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때라 대단히 호응이 좋았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제가 대통령을, 슐레만 대통령을 5번이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우리 양국 관계 증진과 또 소통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단히 자부심이 들고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대사관 조직과 업무 수행 차원의 소통 측면에서는 제일 신경 썼던 게 우리 직원들하고 현지 레바논 직원들이 한 15명 대사관에 근무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서로 국적이 다르지만 소통이 잘 돼야지 우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못합니다만 시간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대사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대사관, 출근하고 싶은 대사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인적 소통 채널 다양화 측면에서도 한인회가 뭐 30주년이 됐는데도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한인회를 출범시켰고, 그 다음에 한 레바논 의원 친선협회, 의원 친선협회도 없어서 제가 레바논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128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5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지금 한 레바논 의원 친선협회가 구성됐고, 한 레바논 친선협회, 이런 의원이 아니고 친선협회죠. 일반 친선협회에도 좀 활동이 미흡해서 뭐 한 10명 정도가 뭐 거의 미미한 활동을 해서 한 100여 명으로 제가 확장을 해서 지금 아주 상당히 활성화되게 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업 CF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소통하고 관계돼서 제가 좀 심심한 급 하나 넣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공짜 매를 맞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광고지만 하여튼 소통이잖아요, 광고도.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개인 차원에서부터 어떤 영업하는 측면, 그리고 국가 간의 소통, 모든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제 인생의 아주 작은 선택이 제 꿈을 이루는데 대단히 도움이 됐고,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솔개의 선택처럼, 아주 솔개 이야기처럼 대단한 집중과 또 그리고 끈질긴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솔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계가 원래 7, 8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한 40년 되고 절반 정도 되죠. 수명이 절반 정도 됐을 때는 뭐 불이고 뭐고 다 이게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걸 다 이제 부리를 바위에 가서 그다음에 털 뭐 이런 걸 다시 새로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인데 시간이 지금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종사의 꿈,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무슨 인연이 있는지 오늘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참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그 민사재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3학년 때 대법원에서 졌어요. 저희가 패소를 하고 아버님이 그때부터 이제 아주 완전히 그 화병으로 병세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저는 가정교사를 나머집에 가서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한이 결국은 저를 법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서울 물리대 동문학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학, 문학 쪽이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님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님의 그 한이 저를 서울법대를 보게 만들었어요. 뭐 아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떨어졌죠. 그래서 낙방을 하고 났는데 아주 자학하고 정말 힘든 생활을 뭐 밤까지 3개월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아버님이 그해 그 12월 24일날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다시 옛날에 꿈을 꿨던 조종사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꿈하고 서울대 법대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다 썼습니다. 뭐 사실은 제 인생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참 암담하고 암울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관학교를 선택해서 7남매에 제가 장남인데 어머님을 놔두고 사관학교를 가야 맞느냐 동생들 놔두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50대 50이요. 어떤 분들은 제 주변에서 50%는 사관학교를 갖는 게 맞다. 또 50%는 그때 제가 전남매일신문사에 교정기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정기자로 이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한 교정기자를 하면서라도 나중에 대학교는 가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장남이 있어야지 왜 사관학교를 가느냐 이런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고 그런 아주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이렇게 사인 커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최저점에서 제가 방탕하고 고민하고 참 암울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졸업할 때는 이제 최우수 졸업생으로 이제 대통령상을 받게 되는데요. 4년 동안 사실 침대 속에서 많이 동기생 안 보는 데서 많이 울기도 했죠. 그래서 집에 생각, 동생들 생각, 어머니 생각.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하여튼 졸업할 때 어떻게든 우리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상을 받고 이제 이렇게 그해 그 5월 달에는 제가 광주인데요. 광주시장, 그 다음에 전남일보 사장, 그 다음에 제 동생이 다니던 광주효동초등학교 교장, 뭐 이런 세 군데서 우리 어머님이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사관학교를 가서 조종사가 되면서 어머님한테 제 나름대로 약속했던 걸 다 이렇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올림픽에 얽힌 저의 꿈과 그
연습, 소통 연습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우리 88 서울올림픽 하면 뭐 지금 많이 기억들 하시겠죠. 우리나라가 아주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정말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공군의 임무가 떨어졌는데 서울올림픽 할 때 그 개회식 날 성화대 상공에 점화가 딱 되면 5대가 그 오색 연막 축하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륜기 개항할 때 그 하늘에다가 오륜기를 비행기로 그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죠. 그걸 지상에서 다 통제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걸 성공적으로 세계에 잘 보여줘서 공군에 한개 나왔던 보급훈장 3일장을 이제 제가 받게 됐죠. 중령.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주 지금 저 축하비행 오색 연막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박세직 그 조직위원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조선일보인가 옛날에 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 TOT라고 그러죠. 타임 온 타겟. 그러니까 이 성화가 이렇게 탁 피어오를 때 비행기가 그 직상공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TOT를 엄청 기적적으로 잘 맞췄다. 기적적인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잘못됐으면 뭐 우리 공군의 위상도 손상을 입고 저도 오늘같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아주 제가 운이 좋았던지 잘 됐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확실히 연습이 참 중요하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소통 그러면 뭐 쉽게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지만은 연습처럼 중요한 문화의 수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든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 지금 뭐 세 권도 붙이게 있죠. 그거는 우리가 리더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그 어떤 리더십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항상 회의 때마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참모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발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상이나 여러 가지 좋은 착상이 떠오를 때 그걸 그대로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 한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놨다가 어떤 날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막 술술술 글이 잘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썼다가 그거를 이제 붙이고 고치고 퇴고를 시켜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제가 수필을 레바논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일보라든가 우리 한국에 많이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12월 달에 문예춘추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금년도 4월 30일 날은 좌측의 열린문학, 그러니까 우리 국제예술문화협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열린문학제 더 큰 대한민국호와 위대한 국민, 그리고 열정의 화산에 불을 지펴라, 그 다음에 어느 겨울아침의 단상, 이 세 가지 작품을 제가 이제 냈는데 그것을 실어주면서 황금마표상을 받았습니다. 황금마표상 받을 때 상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은 기억이다,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소통 일반 원칙, 선택과 집중, 연습, 기록 습관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군에서 체험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른창고에서 배운 소통 리더십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꿈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